오늘은 통계 자료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잼툴이라고 합니다. 여러 전략을 분석하며 파이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돈 투자, 은퇴 전략 등 이전 영상은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전국에서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 대선 출구조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구는 세대와는 조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면 1가구입니다. 1명이어도 3명이어도 한 가구로 계산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3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고 가구 내 모든 사람의 순자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3억 정말 맞나요? 평균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중앙값을 보면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제 좀 현실적이죠?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30대 가구를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 그게 중앙값 1억 7천입니다. 하지만 평균은 다르죠? 오른쪽 두 사람처럼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평균이 확 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지금부터 보실 값들은 대부분 중앙값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선 자료에서 하나 이상한 게 있었는데요. 작년 대비 평균은 늘었는데 중앙값은 오히려 2천만 원 줄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버는 사람만 더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산 가치의 상승이 가파르죠.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이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제 순자산별로 얼마나 많은 가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가구 중 35%는 순자산이 1억 원 이하입니다. 반면 가구 중 4%는 순자산이 10억 이상입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합쳤을 때 절반가량은 순자산이 2억 이하입니다. 반대로 위에서부터 합쳤을 때 상위 15%는 최소 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분위로 자산 커트라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억 이상이면 상위 1%, 6억 4천 이상이면 상위 10%입니다. 그리고 1억 6천 정도가 딱 중앙값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은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크게 금융자산,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를 포함한 기타 실물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 늘어날수록 부동산의 비율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억 정도부터는 70에서 80%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다만 그 부동산에도 구성이 다를 수 있겠죠. 부동산만 뽑아서 다시 나눠보면 자산이 증가할수록 실거주 주택 외에 투자용 부동산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시세 차익을 위해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또는 임대소득을 위해 상가 등을 구매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소득은 어떨까요? 순자산별로 가구 소득의 중앙값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튀는 모습이 있지만 일정한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소득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서 3억을 예시로 보면 가구 합산이기 때문에 30대 부부가 각각 3천만 원씩 벌거나 혹은 혼자서 6천만 원을 버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 모두 대기업에 다닌다면 1억 이상의 고소득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소득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 근로소득입니다. 하지만 10억 이상에서는 사업소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출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비성 지출만 포함되고 부채 상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지출의 증가폭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돈 펑펑 쓰는 사람 별로 없죠? 다음은 추가 자료입니다. 가구주의 나이별로 순자산과 연소득을 뽑아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가구 합산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의 재산, 소득을 모두 합한 값입니다. 35살 가구주를 기준으로 우리 가구가 모두 합쳐서 5,400을 벌고 순자산은 1억 6천 정도. 이 정도면 실제 체감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구 원수별 자료입니다. 1인 가구는 싱글, 2인 가구는 기혼 부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구가 2인에서 3인으로 늘어나는데 소득은 거의 그대로고 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대부분 자녀를 가진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현실이 확 와닿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느끼기엔 오히려 소득도 줄죠. 한 명은 외벌이로 혼자 벌고 한 명은 육아하고
그런데 지출은 늘어나고 아기 키우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 자녀 소득이 남습니다. 3억 가구를 예시로 보면 6,400만 원 벌고 3천만 원 썼죠. 나머지 3,400만 원 어디에 쓸까요? 실제 조사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축, 투자, 부동산 투자, 이것도 아마 부동산 구입과 관련이 크겠죠. 여기까지가 모두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였고 소비 관련 항목은 4번 하나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였고요. 일부 소비성 지출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소비성 지출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모두 남는 돈을 불안정한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거겠죠? 그럼 그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크게 예금과 주식 투자로 볼 수 있는데요. 자산이 커질수록 여유 자금을 주식 투자에 쓰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됐다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자산이든 투자하는 게 좋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은퇴 준비입니다. 예상되는 은퇴 나이와 적정 생활비를 물어봤습니다. 예상되는 은퇴 연령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은퇴 후 생활비는 대부분 300 초중반으로 응답했습니다. 다만 높은 자산군에서는 자산이 커질수록 적정 생활비도 더 크게 응답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30대들에게 물었습니다. 은퇴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노후를 떠나서 당장 오늘 내일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중앙값이 1억, 2억 사이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분포처럼 사실 대부분의 가구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은퇴는 시기의 문제이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면 오늘, 내일, 내년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몸은 점점 망가지고 나는 늙어가고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회 보장도 약하죠. 국민연금 지금 평균 60만 원 받고요. 지금 30대가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401k 같은 퇴직연금 제도가 지금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죠. 조금 힘들지만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특정 자산이나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공부해보고 시장에서 인정받은 좋은 자산들에 투자하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일단 공부하면서 저축이라도 하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던 데이터인데요. 대표적인 ETF와 서울 부동산을 비교했습니다. 어때요? 다들 비슷하죠? 어떤 자산이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당연히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산 가치를 지키려면 꼭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히 1년에 7에서 8% 정도의 수익이라면 정말 큰 리스크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꾸준히 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80만원씩 15년 투자하면 월 배당금으로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네, 살기 힘들죠.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젊고 건강할 때 꼭 은퇴 준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 50만원, 100만원 투자로도 충분히 은퇴 준비, 노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잼투리였습니다.